홍석구 씨가 장도연 씨 좋아한대. 네, 그래. 정말 나 눈물 날라. 어머 아름다워. 장도연의 살롱 트립. 안녕하세요. 사인 받을. 내가 하도 이거 영화 좋다고 얘기하고 다녀가지고 그때 이제 어떤 분이 구해다 주셨어. 추구미. 어? 추구미? 추구미가 뭐였지? 추구하는 추구미 뭔지 몰라서 못 들은 척 하려고 했는데 걸렸잖아.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철학 뒷담화와 한간에 떠드는 소문들까지 입히고 싶은 분들은 모두 모이세요. 여긴 살롱드립입니다. 자, 오늘 모실 분들은요 아주 어마어마한 이름값을 가진 분들이시죠. 바로 조진웅, 김희애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와! 가시죠. 엄청 떠드네 저쪽. 우아해, 우아. 장도연 씨도 사실 이 세상 텐션은 아니야. 엄청 하이 텐션에. 우와. 아, 나 도망갈래. 저 사람이 장도연 씨 아닌가?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네. 와. 손에 위쪽에 앉으십시오. 네, 혹시 여기 좋아하시는 음료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저는 옥수수 수염차를. 아, 야, 이게 센스 봐. 포도 과자가 있어. 이 그러면 이제 홍보하러 다니시는 거는 이제 오늘서부터 스타트. 오늘 이제 시작이에요. 첫. 저는 실제로 처음 뵙는 것 그쵸. 같은데. 우리 네. 오래 했는데 처음 보죠. 맞아요. 만나고 싶었어요. 어머나.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그럼 이제 두 분이 작품을 같이 하시는 거는 이게 처음? 예, 이번에 처음 뵀었어. 이제 곧 개봉이라고. 네, 2월 7일 날 개봉합니다. 오. 2월 7일 날 개봉하는데 뭐 내용 같은 것도 얘기해 작품 주세요. 소개 한번. 네. 우리 배드맨으로 나오시는 조진웅 씨가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돼서 이름을 팔면 돈을 준다 그래서 이름을 500만 원에 팔아요. 혹시 이름 빌려주고 돈 받았어요? 이만재 2019년 슈퍼탭 횡령금 1,000억을 빼돌리고 잠적. 아주 그냥 어두운 세계에 잘못 발을 들여가지고 죽은 사람이 돼버려요. 당신 누명 먹고 싶으면 이제부터 정신 차려. 어쩐지 못 찾으면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거야. 날 살릴 순 없어도 다 죽일 순 있거든. 아니 그 예고에서 잠깐 봤는데 헤어 메이크업도 장난 아니지. 좀 강렬하게 이렇게 하셨던데. 네. 배우들은 막 작품의 캐릭터 따라서 변신을 폭이 큰 거를 굉장히 베네핏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번 역할은 정말 후회 없이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가장 세게. 가장 세게. 그것이 어울리기가 쉽지 않은 룩이잖아요. 근데 어떤 옷이라도 그 캐릭터를 만들어내시는 걸 보고 그것도 배우가 가져야 될 하나의 덕목이 아닐까. 예, 저는 이제 좀 되게 미천한 옷 이런 거 입으면 제 옷 같거든요. 막 사실 저쪽 위쪽으로는 제가 사실 많이 해본 게 아니라서 늘 뭐 고생을 많이 하셔. 상당히 어울리지 않아. 예. 선배님 그때 저희 한강씬 찍을 때 진짜 쩡하니 이렇게 추운 날이 있잖아요. 근데 선배님이 현장에서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이렇지 않을까 뭐 이렇게 투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으세요. 근데 그날 딱 하루 춥다. 많이 당해본 솜씨야. 그때는 이제 오로지 한 가지 생각만 합니다. 뭐죠? 빨리 찍자. 이제 끝나고 가서 먹을 그 뭐 탕,
뜨끈한 해장국에 소주 한 잔을 딱 먹으면 유일한 희망이네. 예, 배우분들은 이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계절이 그냥 작품으로 확확 바뀌니까. 그때는 그 추위에 바람이 불었었어. 근데 헤어팀 내리다. 그치. 바람 막 이렇게 되면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이거 갑자기 막 넥타이 갑자기 막 이렇게 불고 막 다, 옛날식 꽁트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되게 감정씬인데 막 이렇게 막 아주 우리 계속 선배님 막, 같고 좋네요. 아니 그럼 그때 이제 뭐 아내한테 어떤 소식을 듣고 제가 굉장히 오열을 해야 되는 그런 씬이었는데 나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지더라고. 근데 뭐 하다가 컷 이랬는데 모든 스태프들이 이제 정말 우르르 뛰어오더라고. 덮어주려고. 막 발에다가 이걸 대고 난 거기서 감동받아서 거기서 눈물이 나는 거야.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샷을 찍으면은 화면에 출연하면 안 되니까 어디까지 있다가 컷 이러면 거기서 뛰어오는데 맞아.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도 안 추웠어요. 예. 아니 되게 감사하면서 봐야겠다 영화 볼 때.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위로도 해드리고 웃겨도 드리고 예, 감동도 드릴 테니까 대한민국 콘텐츠를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십시오. 네, 맞아. 근데 이렇게 힘든데도. 나 오늘 계속 이거 생각날 것 같아. 너무 웃기잖아. 타이를 메고 오셔가지고. 너무 많이 질문을 받으시겠지만 두 분의 호흡은 어땠나요? 아 이런 명랑 만화 같은 이라고.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 작업을 할 때 그런 열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좋은 귀감이 되는 그런 선배님이셨고 우와. 딱 이걸로 끝나요. 이게 김예다. 오, 현장에서 이러면 말 다 한 거지. 연기로. 네? 연기로 그냥. 그럼 이제 이거 받고 조진웅 후배는 네, 어떻든가요? 조진욱 씨는 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 맞아. 네, 저는 이제 좋은 사람이 좋은 연기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조준웅 씨야말로 참 좋은 분 같아요. 이 연기를 해나가를 구축해가는데 진짜로 믿어진다는 거죠. 가짜가 아니고. 그게 조준웅 씨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진짜다, 진짜. 진빼이네요, 진빼이. 뭘 잘못해도 아유 그래 그럴 수 있었을 거야. 그랬을 밖에 없을 거야. 뭐 이렇게 만드는 아주 호감형. 최고의 칭찬. 제가 선배님하고 저하고 딱 둘이 출연하는 독대하는 씬이었는데 살다 저는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딱 일어났는데 늦은 거를 인식이 되니까 웃긴 거야. 너무 극한으로 가면 사람이 웃겨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정신줄을? 그래서 오자마자 정말 무릎 꿇고 선배님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화나면 저 살 얘기를 안 하거든요. 당신 이런 사람이군요. 그리고 안 봐. 근데 조진욱 씨는 딱 봤는데 웃음이 나. 뭐 어떻게 등장하셨길래 이러면서 오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미안해하고 막 이 큰 덩치를 어디다 숨겨야 될지 모르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진심이 느껴져서 그리고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인데 하나가 비슷해요. 막내가 키도 크고 이런데 겉으로 볼 땐 좀 사람들이 무서울지 모르지만 걔 되게 마음이 여리고 애가 어릴 때도 이렇게 발표회 같은 거 있으면 애들이 저는 호랑이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용일 좋아합니다. 왜냐면 뭐 그런데 우리 애는 저는 사슴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눈이 제일 이쁘기 때문에 남자애가 그러는 게 있어요. 애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걔 맨날 야단칠 때 이무식 막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맑다. 그때 막내 아드님이셨네. 네 그래가지고 막 저를 때려주세요 막 그러고 제가 등짝을 그냥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아니 다른 데는 다 너무 일찍 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영화 속에 그 이름값이라는 설정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아버님 이제 조남으로 또 계속 네.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지.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본명이 원준이거든요. 조원준 씨 이러면 금융권 쪽이야. 그치 실명 써야 되니까. 조원준 씨, 예. 근데 조진웅 씨, 조진웅 씨 이렇게 하면 영화 쪽이야. 그러네 바로 갈리네. 네. 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가장 편해. 그거 있었다면서요? 보이스피싱 있었다면서요?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내가 어디 납치가 됐대요. 그걸 우리 보이스피싱이라고 부르기로 그것도 했어요. 보이스피싱인가? 왜냐면 그것도 사기니까.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가 뭐 이렇게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당신 아들이 조원준이지? 지금 아버님 아들이 저희가 데리고 있어요. 저희가 납치했어요. 뭐 이러더래요. 그래. 뭐 우리 아들이 납치가 됐다고? 이게 수순 아닌가? 보통은 그쵸. 우리 아버지는 걔가 납치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저희가 데리고 있다고 아버님 뭐 어쩌고 어떻게 얼마나 저쩌고. 놀랬을까. 사귀고. 그래요. 아이고 참 그게 쉽지 않을 건데 용케도 또 납치를 했네. 뭐 이런. 진짜로요? 네. 그래서 일단 끊어봐요. 그거 끊었대. 그리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 너 어디냐? 뭐 여기서 작업하고 있죠. 알았다. 왜요? 아, 그럼 처음부터 안 믿으셨던 안 거고. 믿었. 야, 근데 아버지 영어 되게 멋있으시다. 배우 우리 아버지가 또 한 번은 명쾌하네, 명쾌. 어머니 아버지만 두 분이 사시니까 아파트에. 근데 새벽에 제가 들어갈 일은 없잖아요. 화장실을 가려고 딱 하는데 부스럭거리가 소리가 나길래 아버지가 원준이 준이가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누가 들어봐도 준이의 목소리는 아닌 거지. 그래갖고 준이 언제 왔노 하더니 후닥닥닥 하면서 베란다 문, 큰 문이 이렇게 열려져 있으니까 글로 팍 하면서 방충망을 찍고 도망을 갔는데 그 전에 저희가 제사가 많아서 제사상을 이렇게 큰 제사상 거기에 걸린 거죠. 우당탕탕 한 거죠. 그 아버지가 걔 왔나? 아이고 야야. 그 주에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길래 아이 두 분이서 지내시는데 지금 이거 그걸 해야겠다. 방범창 하자. 방범창을 해서 하지 마. 아예 한두 번 온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방범창을 해놓으면 애가 얼마나 속상하겠냐. 무슨 말씀을 하시냐. 우리 1층이었거든. 근데 사실 정말 뭐 도둑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존대를 하시네. 정말로 가져갈 게 없어요. 다 30년 이상 된 것들. 필요하시면 가져가셔. 정문으로 오셔도 돼. 범상치 않으셔 아버님도. 아니 그 주진우 선배님에 대한 그 알바생 썰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에이, 벌써 눈에서 욕했어요? 그래서 뭐죠? 알바생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런 글이었어. "헉, 우리 가게 나 어디서 뭐 알바한다. 근데 우리 가게 조진우 배우 왔다. 와 그러니까 뭐 신기하다 이런 내용의 막 아무튼 그런 분위기였어. 근데 이제 자주 가시고 그리고 집에 안 가시고 근데 그게 반복되고 그러니 알바생은 조금 처음에 봤던 조진우 이거라기보다는 아이씨 또 왔어 약간 이런 것처럼 한 분이 올리는 건지 알아요 누군지. 나 언젠가는 참 너 내가 근데 대강 어딘지 아실 것 그 같으세요? 있어요. 거기 압구정동에 영화 VIP 시사회를 하고 나면 거기로 이렇게 모시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영화인들이 많이 오죠. VIP 시사 고생했다 뭐 이러면서 서로 응원을 하는데 제 영화를 할 때는 그리 오래 있진 않아요. 내 영화는 이렇게 보다가 저거는 또 저렇게 하는 걸 그게 붙이면 되나 막 하면서 야 니네 고생했어 막 먹고 취해서 나는 가는데 아 되게 개그적으로 취하시네. 아니 진짜로 이렇게 정말 아주 반가워. 남영이는 그냥 영화를 보니까 다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부담이 없고 책임감이 그렇죠. 없으니까. 맞습니다. 딱 그겁니다. 야 이리 와봐 한잔 해. 그러면서 하고 하면은 정작 주연들은 먼저 뻗어서 가요. 주연분들 딱 이러고 가시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마지막 손님까지 다 챙겨서 보내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렇구나. 예, 기억이 아주 잘 셌네. 먹었습니다. 예, 며칠 날 개봉하는 하면 처음에는 야 뭐 물이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영화도 되게 여고괴담처럼 마치 졸업했는데 왜 자꾸 졸업 앨범에 나오는 거야 이런 것처럼 이 영화 조진우가 안 나왔대 막 이러면서 알바생끼리 단톡방에. 그래서 그 알바 친구가 막 그런 글을 올렸던 거. 근데 사람을 엄청 좋아하시네 들어보니까. 이 썰도 되게 그러니까 이건 근데 이건 좀 약간 뭉클하기도 했어요. 술을 드시러 가셨는데 다른 테이블에 죄다술이야 죄다술. 다른 테이블에 딱 대화를 하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소방관이셨었나 봐요. 근데 조진우 배우가 그 테이블로 가시더니 이분들이 드셨던 술값까지 다 계산을 하고 가셨다고. 근데 대박은 얘기를 하시면서 또 막 오열을 막 하셨다고. 제 후배님도 뭐 소방관을 하고 소방관들이 있으시는데 제가 그 후배한테 소방관에 대한 현실이나 뭐 이런 걸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아마 소방관 분들이 옆에서 진짜 바로 들렸어요.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근데 들어보니까 그 내용 같은 거야 실제로. 근데 이분들은 다른 게 없어. 화재 현장에 가서 나보다 먼저 생명을 구하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저 사람을 먼저 건져내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소방관이어야 한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냔 말이지. 그날 그렇게 해서 에피소드를 몇 개 듣는데 너무 고맙고
그래서 멋있었다. 제가 한 잔만 말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죠. 아무튼 근데 그분들한테는 또 얼마나 큰 네. 추억이에요. 근데 그럴수록 좀 더 잘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잘 만들어서 더 재밌게 해드려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목격담이 김혜 선배님 목격담도 워낙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영어학원에서 같이 수강하셨던 분들의 목격담이 또 엄청 많더라고요. 수강을 하신 거예요? 왜? 아 진짜? 예, 영어학원 강남역에 다녔죠. 강남역이면은 그 클래스 꽉 차지 않아요? 네. 프리토킹 같은 것도 하지 않아요? 아니 이제 맨 처음엔 뭐 이렇게 스피킹반도 한번 회화반도 들어가 볼까? 했어요. 좀 창피했는데 나중에 또 다 친해졌어요. 그 학원 그 원생분들이랑 네. 맨 처음엔 뭐지 저 사람 김희애 맞나 막 그랬대요. 하도 뜬금없이 앉아있어. 그러니까 보면서도 다들 잠깐만 내가 주스리 들겠나 이러면서 막 카톡으로 야, 여기 김희애 있어. 그러고 뭐 그랬죠. 그래가지고 같이 뭐 몇 번 밥도 먹고. 어머 따로? 수업 끝나면 거기 밑에 커피집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그 전에 커피를 안 마셨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 따뜻한 아메리카노. 샌드위치랑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메리카노 수다 떨면서 하고. 그 학원 그 원생분들이랑 네. 저한테 너무 좋은 추억이고. 그러면 지금은 다시 독학으로 네, 지금은 EBS. 와. 아침 6시부터 이렇게 20분 단위로 라디오 들었는데요. 그래머 20분짜리 듣다가 이렇게 보면 앞뒤 방송을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바로 뒤에 귀가 트이는 영어라고 그거 듣다가 또 그 다음 것도 너무 좋은 거야. 20분, 1시간을 들어요, 저는. 자전거 타면서. 꾸준히 그것이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공부의 개념이 이제 저는 아니고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살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배우를 하니까 되게 이렇게 뭐랄까 비현실적인 삶을 사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제대로 못 살았는데 뒤늦게 막 이렇게 영어학원 다니고 공부도 하고 이러면 뭔가 제가 꽉 찬 느낌이 들어. 되게 그게 저를 이렇게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옛날에는 제가 영어학원 다니는데 말도 못해서 해봐 이럴까봐 그런 사람들 꼭 있어. 그래서 이제 별꼴이야. 부끄러워서 안 했는데 제가 뭐 죄진 것도 아니고 못하지만 그냥 그런 뭔가 이렇게 진행형이라는 게 저를 이렇게 좀 행복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멋있다. 네, 아유. 나중에 그 101.3이라고 네. 102.7이나 한번 들어보세요. 영어만 계속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거 있잖아요. 이 영어 라디오를 듣는 내 자신. 나 이거 봐라. 나 이렇게 멋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혀 공감 못 하시네. 그러고 싶을 때 없으세요? 혹시 차 운전하면서 영어 라디오를 듣는 나. 와 이거 꽤 멋있는데? 이러면서. 아, 그거 멋있어요. 예. 난 그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니 지금 영어 공부 얘기하셨으니까 일본 그때 대사에 있는 1어를 거의 그냥 다 외워서 작품 하셨었다고. 그죠. 그 명량이라는 영화를 할 때는 일본에 제 선배님이 연극을 하시는 선배님이 계셔가지고 대본을 보내서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가사 외우듯이 그렇게 외워갖고 했는데 이게 뭔가가 오류가 생기는 거죠. 왜요? 왜냐면 주로 저는 이순신을 만날 일은 없잖아요. 저는 구르지마하고만 만나요. 승룡이 형, 유승룡 선배님하고만 만났는데 대사가 막 뭐 이런저런 대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언제 대사가 끝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 일본어를 모르니까. 그치. 당연히 형도 제 거 모르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뭐 소나타가 간바고댕이가 오크라레도 부셔대 고자루까 하면 고자루까까지가 끝이야. 대충 리허설로 끝난 것 같잖아요. 그래도 확실하게 고자루까 살짝 그 정도. 그러면 이제 구르지마도 뭐가 어떻고 뭐가 저거 뭐가 어떠고 하면 그냥 끝나요. 그런 식으로 맞춰서 했었는데 근데 그거 하니까 너무 이게 좀 마도 생기는 것 같고 좀 거짓말하는 것 같고 뭐 내용은 알지만 그래서 아가씨라는 작품 할 때는 그냥 해보자 이러 한번 가자 그래갖고 그 일본어 선생님이 제작사에 와서 거의 매일 가서 이제 단어 시험 보고 이 대사 그리고 정호 학습 대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아니까 그거는 중간에 예를 들어서 오버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왜냐면 대사를 아니까 아니까. 그 호흡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그때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그래도 일본어를 그러니까요. 좀 대사로 하겠구나. 소화하실 정도면. 그 저는 이제 대사만 한 거라서 뭐 코우즈키라는 그 캐릭터를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범상한 대사를 하지는 않잖아요. 네, 맞아요. 현실에서 쓸 수 없는 네, 대사. 그러니까 뭐 너를 쇠사슬에 묶고 지하에 가두고 이걸 쓸 끔찍해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끔찍해요. 좀 안타까웠던. 배우분들은 그 캐릭터를 맡으시면은 그 안에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바탕을 배경을 계속 다 만들어 나가시잖아요. 그럼 작품을 하고 나서의 오프가 무조건 좀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클렌징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 그 네. 크렌치네요. 싹 비워버려요. 아니 클렌징이라는 단어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캐릭터를 지워야 되니까 그래야 다른 캐릭터를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 사실은 저는 굉장히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지워요. 아, 얄미워. 그리고 딱 지워져 버려요. 그냥 아 드디어 끝났습니다. 크랭크업 막 하잖아요. 그 순간 다 잊어버려요. 싹 다. 그냥 싹 다 쏟아부시고 그냥 네. 뒤도 안 그렇지, 돌아보시는 그렇지. 예. 그냥 뭐 굉장히 그런- 매우시네. 예. 저는 그 작업은 되는데 오히려 저는 선배님한테 진짜 여쭙고 싶었던 질문이 뭐였냐면 사실 캐릭터가 한 배우가 연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다르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하니까. 이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할 거야. 근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캐릭터가 네. 올 때가 있잖아요. 뭐 확연하게 다르게 할 수 없는 그게 가장 네, 그렇죠.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니 힘들죠. 저도 네. 너무 힘들고 이제 감독님이 디렉션 주는 거 이런 거 잘 받고 그리고 또 이렇게 대사 같은 것도 취향 따라 하는데 어떤 배우분들은 좀 자기 편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어미나 조사 같은 것도 편하게 바꾸는데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그 캐릭터에 맞추게 하려고 절대 안 틀리게 해요. 가장 정직한 방법인데 깨닫지 못했네. 방금 되게 여쭤보셨을 때 되게 그 학생이 그런 질문하는 것 같이 너무 순수한 눈으로 이렇게 물으셔서 그것도 되게 보는데 좀 신기했어요. 아 그래? 저도 선생님들이 선배님께 궁금한 것도 있고 또 동료나 후배들한테도 물어봐요. 궁금해요. 뭔가 좀 요즘 나오는 배우들이나 이렇게 뭐 조진웅 씨 포함해서 이런 분들 보면은 뭔가 신선하고 세련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완이 확 돼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훔쳐오고 싶은 게 있어요, 연기를. 최근에 훔치고 싶었던 뭐 배우나 아니면 최근에 손석구? 야 옆에 아니, 나 장도연 씨 보니까 갑자기 손석구 씨가 소환돼서 미안해요. 손석구 씨가 장도연 씨 좋아한대. 네, 그래서 장도연 씨가 한번 보셔. 매력 있구나. 그분은 그 말에 뱉고 얼마나 후회를 하셨을까. 아니, 내가 어디 갈 에이, 때마다 다 써먹어가지고. 아니, 장도연 씨의 매력을 알아본 손석구 씨도 멋있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장도연 씨도 멋있고 두 사람 다 멋있어요. 잘 살겠습니다. 어려 지금? 아니. 그래서 저는 다시 장도연 씨가 이렇게 매력 있나를 봤더니 정말 매력 있더라고. 대단하죠. 정말요?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잘 써먹습니다. 아무튼 저는 뭐 우리 장도연 씨도 우리랑 뭐 직업은 다르지만 새로운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도 배우지만 후배들한테도 영감도 얻고 보기 좋다 이런 거 있죠. 와, 근데 후배 입장에서 김희애 선배님이 너 이런 걸 내가 막 훔치고 싶었어 이렇게 표현한다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진짜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말을 넘어선 칭찬으로 들릴 것 같아요. 아니 부부의 세계 끝났을 때 후배 배우분들이 포옹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렸다고. 그러니까 전 너무 영광이었어요. 인생에 그런 리즈 시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나 눈물 날라 그래. 어머 아름다워. 어머 세상에 리즈가 이렇게 긴 분이 어디 계시다고. 어떡해 그 작품 얘기하면 이렇게 진짜 눈물이 몇 년 나세요? 지난 얘기인데 갑자기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이 친구들이 갑자기 또 이렇게 선배 대접을 해주나 그리고 이랬는데 그 순간 생각하면 그렇게 귀한 순간이 어딨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죠. 그것도 영화 장면 같아요. 영화 장면 같았고. 네네. 그리고 지나 보니까 너무 그 박해준 씨랑 그 후배들이
너무 열심히 했어요. 꿈에도 자기 일 열심히 해놓고선 또 저한테 안아주시면 안 돼. 그런 얘기하기가 참 멋진 사람들끼리 네, 너무너무 행복한. 잘 된다는 이유가 있어. 제가 뭐 감히 선배님의 그런 눈물을 이해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알 것 같아요. 진짜로. 되게 감동스러운 순간들이 있죠. 아, 저 그때는 그렇게 기분 좋다 끝냈는데 지나고 보면 정말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 너 저한테 인생의 큰 선물. 네. 네. 와.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안 느끼려고 크랭크 업하면 차 타고 그냥 가요. 왜 뒤도 안 돌아보고 안 돌아봐요. 가요? 뒤도 안 돌아봐요. 아니 남의 테이블 가서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왜 정작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차를 타고 가세요. 어쨌든 그- 후배들이 줄 서고 있었대요. 안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그렇게 하면 냉정하셔. 계속 그 작품에 대한 이게 남을까봐 냉정하셔. 아주 이렇게 딱 안 보는 편이에요. 한강 같으셔. 한강 바람처럼 차가우셔. 짱! 아니 두 분의 공통점을 또 찾자면 자기 관리를 엄청 잘 하시잖아요. 즐겨 하시는 스포츠나 뭐 운동 같은 거 있으세요? 아, 저야 뭐 그냥 잔잔바리 같은 거. 잔잔바리가 잔잔바리. 이렇게 우아한 단어인 줄 처음 네, 알았네. 그냥 잔잔바리가. 그냥 저는 아침에 그거 라디오 들으면서 자전거 1시간 타고 그다음에 뭐 필라테스 하고 걷고 골프 치고 골프 치시고. 다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골프 안 치고요. 안 걷고, 안 걷고. 안 뛰고, 안 타요. 오잉? 저는 진짜 이거 운동을 좀 해야겠다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빡 하는 스타일이고 그러면은 꾸준하게 하는 루틴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모닝 루틴 이런 거 없으세요? 전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 주기를 기도하죠. 루틴이고 나발이고 일어나면 감사한 거지. 역시 거기다 대고 데드맨다운. 왜 힘들게 자전거를 타려고 그래? 근데 또 한 번 일어나 보시면 되게 행복해요. 새벽에 일어나면 되게 부자 된 것 같고. 맞아. 시간 번 거 같고. 네, 그리고 시간도 빨리 가고 왜 일어나겠어요? 힘든데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일어나진다니까 계속. 되게 상반됐다. 딱 루틴이 정확하게 있으시잖아요. 네, 제 루틴 숙제를 다 마치면 밤에 잠도 잘 자고. 모범생 스타일이죠. 네, 4-5시면 끝나는 것 같아, 제 할 일들. 그러면 이제 제 저녁 먹을 거를 좀 준비하고 또 한식으로만 너무 먹으면 그래서 그냥 그리스식으로 그냥 좋은 이렇게 재료 과일 같은 거에서 이렇게 아니면 또 스팀한 거 생선이고 야채고 스팀하면 너무 좋아요. 고기도 다 스팀해서 너무 먹으면 맛있겠네. 그래서 스팀해서 먹으면 간단하고 저녁에 그러면 살도 쭉쭉 빠지고 면역 빠지고 건강하다 건강해. 시장하시다 시장하셔. 제가 음식하고 먹는 거 막 이런 거 좋아하니까 살 빼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저는 굉장히 그래요? 힘들고 사실 이런 주전부를 잘 안 먹어요. 과자 같은 걸 잘 안 먹고 그냥 딱 굶었다가 끝나면 딱 한 끼. 그게 우리 주치 선생님이 제일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렇게 몰아 먹는 거. 요즘 간헐적 단식 그래서 하루에 한 끼 먹고 막 그 유행이잖아요. 저는 간헐적 단식을 해서 하루에 한 끼를 먹어야 되는데 네. 한 끼를 먹으니까 한이 크구나. 무슨 한 맺힌 사람처럼. 그 지글지글 보글보글 이게 다 있으니까 다 굶고 있다 그날 한 끼 딱 먹는 건데 이제 한 끼가 근데 지금 그래도 예전보다는 극장이 다시 좀 그래도 와 그렇죠. 3만 관객도 나오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는 관객들이 이성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컨텐츠에 대한 퀄리티나 작품성이 있지 않으면 극장으로 오세요라고 얘기하는 자체도 무리수가 생깁니다.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는 건 그런 거죠. 이제 집에서 볼 수 있어. 그냥 이 집에 TV로 볼 수는 있지만 배민이 온단 말이야. 너 요기요가 와. 이치가 온단 말이야. 그리고 애가 온단 말이야. 생리적 욕구를 해결해야 된다. 그치 맞아요. 그러면 스탑했다 가면 되죠. 그 연장선상에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약간 일시정지가 된다. 본 거 아니야 그럼. 극장의 맛이 있어 극장의 맛. 제가 최근에 괴물이란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보고 너무 좋아서 한 번을 더 보러 갔어요. 근데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게 뭘 받았냐면 저처럼 두 번째, 뭐 세 번째 보러 온 사람들이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슬픈 장면이 아닌데도 끝을 알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시작만 해도 뭔가 툭 터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진짜 거의 한 몇십 명이 이 소리가 들리니까 되게 그러니까 나 혼자만 이걸 본다라면은 절대 느낄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그거 되게 묘하게 행복했어요.
아우, 이런 분만 계시면 너무 좋겠다. 예. 그래서 저는 심야 영화를 좋아하세요? 보러 가는데 몇 분 안 되시잖아요. 심야 맞아요. 때는 몇 분이 안 되시니까 그래서 화장실을 가면 평이 다 들려요. 기억에 남는 평이 있으셨어요? 또 영화마다 좀 다르는데 사실 제일 좋은 건 야 졸라 재밌다 이게 제일 좋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제 영화였을 경우에는 저에 대한 연기를 또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되게 촌철살인 같은 그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거는 와 진짜 꼭 노트에 놔야지 뭐 이런 식의 제 영화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제 뭐 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동료 배우들이나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야 될 게 이런 거니까 약간 이런 색감도 좀 넣어보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회의도 하고 재밌는 거죠. 아 근데 이거 말씀하셔서 생각난 건데 저는 극장 가는 자체를 좋아해서 저는 윤희에게를 3번 봤답니다. 감사해요. 근데 그때 윤희 다 보고 나서 음악 다 끝나고 진짜 까맣게 될 때까지 한 명도 안 일어나고 살았어. 그리고 나서 다들 진짜 동시에 이러고 일어나고 약간 소름이 엄청 돋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이 작품이 저는 아가씨를 아버지랑 보고 어색해졌답니다. 극장에서 오랜만에 효도하겠다고 모시고 갔다가 큰일 날 뻔했지. 잘 가려서 봐야 돼요. 자, 지금까지 무례한데 친절한데 장난스러운 저의 지구촌 질문을 유쾌하게 받아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짧게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그런 시간이었고 아주 좋은 배우들 아주 훌륭한 스태프들이 또 열심히 똘똘 뭉쳐서 만들었으니까 한번 꼭 확인하시길 바라고 알겠습니다. 도현 씨도 2월 7일. 도현 씨도 한번 꼭 2월 7일. 한번 극장에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떤 것 같아갖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살롱들이 최고. 와,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마지막으로 인생 네컷 혹시 찍어본 적 있으세요? 뭐 요즘 그 저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찍는 건데 뭐 어떻게 해야 돼? 카메라가 여기예요. 할게요.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어. 진짜 AI 같아. 어떡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삼성동에 살고 있는 25살 카리나라고 합니다. 진짜 좋아해요. 저 진짜 좋아한다니까요. 플러팅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야, 왜? 수영장. 피 까쭈 까쭈. 잘 깐족되시네. 이 완전 매력 있었어요. 방금요? 어디 앉아 계신 거예요? 시그널인가 드라마 할 때는 옆에서 딱 보니까 누가 봐도 경찰 학교를 다녀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 같아.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쁘잖아. 이 친구들이 나오더라고요. 사진을 한번 찍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야 사진 찍자. 니네 경찰 뭐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열심히 해서 이재한 같은 형사가 되겠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씨. 나는 형사가 아니야. 나는 배우야. 그러면서 그래, 극인데. 진짜 윤희도 3번 봤어요? 진짜. 완전 감동. 세상에 너무 고마워요.